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영상을 좀 간만에 이렇게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로컬 코어 머슬 액티베이션의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난번 제가 라이브 강의 때, 유튜브 라이브 강의 때도 한번 잠깐 언급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지금 다시 강의 자료를 가져와서 이 영상을 다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 내용을 사실 그때 라이브로 들었던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이 영상은 지금 전체 강의 영상은 멤버십으로 전환이 되어 있지만 이 내용만큼은 우리 모두가 알면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치료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 선생님들에게 조금 공개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좀 잘 선별해서 알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도 로컬 코어 액티베이션 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로컬 코어 머슬 중에서도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할 내용은 이제 바로 멀티피더스입니다. 멀티피더스 머슬이 어느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해부학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케이스 설명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 MRI는 이제 사실 이 보시는 제 MRI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좌측에 이렇게 디스크가 눌려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영상 사진으로. 여기 세지탈에서도 분명히 탈출의 징후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듀랄색이 아직 양호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반달로 먹어가지고 듀랄색 자체가 이제 아주 이제 위험할 정도로 먹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허리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에서요, 저의 재활치료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건 방금 제목에서 본 것처럼 로컬 머슬 액티베이션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TRA 강화 운동과 뭐 여기에는 이제 인터널 오블리크 머슬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로컬 머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백 쪽에서는 멀티피더스 액티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제가 이제 혼자 스스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큐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대로 제가 이제 저의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이제 제 몸으로 배운 그런 개념들을 다 총동원해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로컬 코어를 최대한 썼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고요. 자, 이러한 점에 더해서 이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아주 많이 했죠. 이 외에도 저는 이제 뭐 복용하는 약도 좀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아는 선생님들에게 도수치료도 좀 받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요.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좌측에 레그페이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2020년도의 사진이니까 현재 2023년 에도 여전히 레그페인은 양호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무리를 하면 아직도 간혹 다리 쪽으로 신호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 MRI를 찍었을 때 당시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 사인이 나오는, 직접적으로 디스크 사인이 나오는 환자분이라 할지라도 로컬 코어 머슬 액티베이션은 우리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라이브로 쭉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역시 엑시알로 봤을 때는 약간 왼쪽이 먹어 들어간 것 같지만 이 환자는 라이트 쪽에 사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환자입니다. 라이트 쪽에 백페인과 레그페인까지 같이 있는 환자분이에요. 근데 MRI를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 거는 다 아실 거고요. 오른쪽을 보면 전혀 디스크와 관련된 사인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LS 정션 쪽에 보면 후방으로 이렇게 퇴행성이 있는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MRI 사진하고 지금 이 사진하고 지금 이 환자분의 심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엑시알로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 멀티피더스 쪽에 지방 섬유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피더스의 어떤 위축이 오면서 근육의 기능이 이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여성분이시고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일단 패시브적으로 도수 치료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몸살을 하시는 분이세요. 매 회마다 이제 그만큼 몸이 민감한 상태에 있었고 쉽게 치료사의 치료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몸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에게요, 로컬 코어 머슬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더니요, 치료받은 다음날 몸이 개운한 그런 느낌을 느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초음파 장비와 더불어서 이 멀티피더스 액티베이션을 계속 이제 교육을 해드렸고, 또 집에서도 최대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분이 많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본인이 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할애해서 멀티피더스 액티베이션을 최대한 많이 훈련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레그 페인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주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대신에 약간의 어떤 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백페인 정도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준. 그리고 몸 컨디션은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드백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두 번째에 해당하는 환자분에게는요, 이제 멀티피더스 액티베이션 뿐만 아니라 TRA 액티베이션도 같이 지금 훈련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멀티피더스 액티베이션이니까요, TRA에 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환자분 MRI를 보시면 특징적인 거는 여기 좀 뭐가 이렇게 뼈에 뭐가 좀 묻어있는, 마치 페인트가 좀 묻어있는 듯한 그런 음영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지방입니다. 지방이 이렇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테두리에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크 직경을 보시면 여기 직경하고요, 여기 직경하고 크기가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여기가 더 작은 직경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방층이 먹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퇴행성 그리고 이제 위축성으로 근육의 섬유가 자기의 고유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환자분들도 역시 백페인과 더불어서요, 레그 페인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선생님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MRI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환자분을 어떻게 원인을 찾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환자분 케이스를 만나신다면 멀티피더스 기능을 꼭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을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환자분 치료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로컬 코어 머슬을 확인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라디에이팅 페인일까요? 레퍼드 페인일까요? 방금 전에 이 지방이 많이 껴있는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경우 같은 경우도 역시 레퍼드 페인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 MRI 같은 경우도 어떤 화학적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디스크 사인이기는 했지만 라디에이팅 페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하고 또 이렇게 도수 치료하고 자 이렇게 해서 좋아진 걸 보면 라디에이팅 페인의 어떤 패턴을 띠지만 역시 제 통증도 레퍼드 페인이었다. 자, 이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허리 치료를 하게 될 때요, 특히 이제 레그 페인이 동반된 통증 같은 경우는 이 라디에이팅 페인과 레퍼드 페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영상을 통해서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처음부터 룰아웃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진단과 평가가 완결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치료해 나가면서 이게 라디에이팅 페인에 가까운 건지 혹은 레퍼드 페인에 가까운 건지를 계속 룰아웃 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레퍼드 페인이었다는 거를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를 하시게 될 때 뭐 여러분들이 백페인 평가와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진단과 평가가 몇 회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관한 설명은요, 제가 이제 허리 강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번에 제가 멤버십으로 전환을 한 영상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디스크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너브 루트를 누르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직접적으로 너브 루트를 누르진 않아요. 그러나 이 너브 루트 사이와 디스크 사이, 여기에는 지방층이 있고 또 지방층 사이에는 또 혈관들이 있고 림프절도 있고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직들이 같이 압박을 받게 되면서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통증 유발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통증 유발 물질 중에 어떤 것들이 과다 분비되고 빨리 조절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라디에이팅 페인 패턴을 띠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브루트 컴프레션의 주된 증상이 라디에이팅 페인이지만 케미칼한 화학적인 어떤 염증 반응에 의해서도 라디에이팅 페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주된 요점이 아니고요. 이런 레퍼드 페인 패턴의 환자분들을 우리가 멀티피더스라는 로컬 코어 머슬을 액티베이션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환자분의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로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스파인이고 L스파인이고, 죄송해요 악필이라 그냥 여기 L스파인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이게 스피노스 프로세스고 여기 양쪽에 있는 게 이제 멀티피더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렉터 머슬이 되겠네요. 이게 L3 분절, 그리고 이게 L4 분절, L5 분절, 그렇습니다. L5 분절 정도 되면은 이제 멀티피더스만 주로 이제 두드러지는 이런 음영이 되겠죠. 자, 이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번 먼저 초음파 영상을 같이 좀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영상은 이제 이쪽이 이제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되겠고, 지금 이렇게 펼쳐진 부분들이 멀티피더스고요. 이제 롱기투디날로 이제 초음파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음파 액티베이션 지금 하고 있어요. 멀티피더스 액티베이션을 하고 있는데, 근섬유가 지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슬로우로 걸어놓은 이런 영상인데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영상을 좀 속도를 좀 조절을 해 놓은 거고요. 롱기투디널 영상만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처음에는 이 환자분이 액티베이션 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함께 큐잉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이 환자분도 감각을 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치료사인 저도 멀티피더스 수축하는데 라는 어떤 촉각이 어느 정도 확신이 들 정도로 저도 손이 어떤 감각이 훈련되고 나서는 초음파 없이도 이제 큐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멀티피더스 힘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XR 화면으로 이제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 정말 이렇게 쭉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다 방향성으로 멀티피더스가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곧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힘을 주면 멀티피더스가 쭉 부풀어 올랐다가 이제 다시 힘을 빼면 다시 쫙 가라앉았다가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힘을 빼면 쫙 가라앉죠. 자, 다시 멀티피더스 큐잉을 할 때 힘을 주면 이렇게 쭉 부풀어 오릅니다. 다시 그랬다가 힘을 빼면
다시 쫙 가라앉죠. 네. 지금 이제 보신 이런 멀티피더스 수축이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초음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요. 자, 그러나 우리가요, 정말 이 멀티피더스가 수축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우리가 정말 팔페이션으로 감지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아까 보신 것처럼 L3 레벨에서는 이렉터가 어느 정도 SP에서 거리를 두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멀티피더스가 함유된 상황이고, L4 레벨에서는 멀티피더스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오고 L5에서는 멀티피더스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런 영상 아까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 분절별로요, 여기서 이 분절, 그리고 또 밑에 분절, 또 밑에 분절 이렇게 내려가면서 멀티피더스의 수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역시 균등하게 멀티피더스가 사용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양방향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를 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환자는 여기 엎드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환자는 여기 지금 엎드려 있는데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TRA, 그러니까 복횡근을 수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복횡근이 수축하게 될 때 멀티피더스가 이제 같이 코컨트랙션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환자분이 멀티피더스하고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하고 코컨트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컨트롤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요, 멀티피더스를 이제 수축하는 데 있어서 약간 환자분의 골반을 살짝 포스테리어 틸트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동시에, 자, 환자분 앞쪽 치골 쪽에 힘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만 골반을 뒤로 한번 이렇게 와 보시겠어요 하면서 직접 치료사가 양쪽 골반을 잡고 동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실제로 과도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렉투스 업터미니스가 수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퓨빅 심피시스에 살짝 힘이 들어갈 정도로만 수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펠빅 플로어 머슬에서 그 치골부, 정확히 말하면 요도 관략근이죠. 자, 이 부분을 수축하게 만드는 큐잉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큐잉 하는 연습을 쭉 하다 보면 어느덧 TRA 복횡근의 수축을 유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원활해지는데, 이런 복횡근 수축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뭘 유도를 하느냐면 멀티피더스 수축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골반의 방향을 가이드하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과, 그리고 퓨빅 심피시스 쪽 요도 관략근의 수축을 통해서 TRA 아이솔레이션 혹은 TRI와 또 인터널 오블리크의 수축을 통해서 멀티피더스의 수축을 유도하는 거죠. 이때 환자는 멀티피더스의 수축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 환자분 지금 여기 제가 누르고 있는 여기 허리 근육, 자, 이 허리 근육으로 제 손가락을 밀어낸다,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보시겠어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버벌 큐잉까지 한번 해보시면서 실제로 멀티피더스의 수축이 느껴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경미한 힘이죠. 이건 이렉터 수축하고는 조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펠빅을 후방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렉터 수축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미한 힘으로 펠빅을 살짝 이제 움직이는 정도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퓨빅 심피시스 쪽에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과 동시에 이제 특히 L3, L4, L5 영역의 멀티피더스의 수축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 때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거를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곧 오프라인으로 뭐 강의가 조속히 열릴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게 좀 여의치 않는다면 제가 이 부분만 따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또 이런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이 멀티피더스나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TRA 아이솔레이션은 뭐 여러 번 접해 본 적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이제 여기까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영상의 목적은 TRA 아이솔레이션 혹은 멀티피더스의 아이솔레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레퍼드 페인 있잖아요. 레퍼드 페인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디스크 사인,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MRI로 확인을 했을 때와 실제로 환자 증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로컬 코어 머슬 액티베이션을 고려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그런 거를 토대로 우리가 스페셜 테스트나 어떤 SLR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환자의 심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정말 그걸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떤 거를 본다고요? 결론적으로 로컬 코어 머슬 액티베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선생님들께 그런 점을 조금 다시 한번 재조명 시켜드리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좀 테크닉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일반 영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멤버십 영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또 실제 오프라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조금 선생님들 도움이 되는데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들으시는 것처럼 완전히 갔어요. 지금 맛이 갔어요. 그런데 일반 영상 준비하면서 이 내용은 조금 언급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조금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 하면 멤버십 영상으로 또 오셔서 보셔도 되는데요. 궁금하셔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멤버십 가입은 4,990원입니다. 커피 한 잔의 비용보다도 적은 금액인데요. 물론 이게 뭐 금액이 적다 해서 제가 과소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저의 노력을 좀 후원해 주신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멤버십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